순자 할머니는 인생 최대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평생 지켜온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고 민서에게 먼저 무릎을 꿇기로 한 것입니다. 어느 새벽,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민서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민서야, 내가 너의 고통을 몰랐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싶단다. 이 말 한마디는 순자 할머니에게 평생 모아온 자존심을 내려놓는 처절한 희생이었습니다. 내가 맞다는 고집을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민서는 처음에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의 얼음장 같은 말 한마디가 당신의 심장을 난도질한 적 있습니까? 어머니, 제발 좀 끼어들지 마세요. 이 살인적인 한마디에 김순자 할머니는 피를 흘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몸서리쳤습니다. 이 잔혹한 말 한마디가 30년 가족사를 폭파시킬 뻔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와의 처절한 심리전에서 승리에 무너진 가정을 되살렸습니다. 어떻게요? 오늘 지혜의 등불이 그 충격적인 사연과 며느리의 칼날 같은 말에 무릎 꿇지 않는 치명적인 세 가지 비책을 폭로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정을 구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김순자 할머니 68세.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에서 피와 땀으로 가족을 위해 자신을 갈아 넣었습니다. 새벽별이 뜰 때부터 손자의 밥을 지어 차려놓고 며느리 민서가 화장품 바르며 출근할 동안 손자를 유치원까지 업고 달렸습니다. 빨래, 청소, 요리까지 순자 할머니의 굳은 살 박힌 손이 이 집을 지탱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 손자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유일한 삶의 이유였습니다. 가족이 행복해야 내가 산다.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일상에 치명적인 독침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민서의 살인적인 말투가 매일 그녀의 가슴을 핥히었습니다. 어머니, 애 밥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손대지 마세요. 이 말은 순자 할머니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또 다른 날 순자 할머니가 손자의 옷을 정리하자마자 민서가 독사처럼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제 물건 건드리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요. 순자 할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이 집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쳤는데 왜 이런 대접을? 분노와 배신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래도 손자를 생각하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민서는 순자 할머니를 완전히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민서야, 애기 밥 좀 챙겨줘. 라고 말하자마자 민서가 칼날처럼 외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 순간 식탁은 북극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심장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이렇게 짓밟혀야 하나?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밤마다 순자 할머니는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민서가 나를 왜 이토록 증오하는 거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순자 할머니의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광기 어린 생각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는 민서에게 철저히 복수하고 싶은 욕망이었습니다. 이대로 당하면 내 존재가 완전히 지워질 거야. 민서에게 내가 누군지 보여줘야 해. 하지만 다른 하나는 무너진 가정을 되살리고 싶은 처절한 갈망이었습니다. 내 손자가 전쟁터 같은 집에서 자라게 할 순 없어. 민서와 함께 웃는 날이 다시 오길 바래. 순자 할머니의 간절한 소망은 점점 커졌습니다. 며느리와의 끔찍한 심리전을 끝내고 가족의 웃음소리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 가족이 파멸할 거야. 복수심과 화해의 갈망이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민서에게 폭발하려 했습니다. 너 어떻게 나를 이렇게 짓밟을 수 있어? 하지만 그건 가족을 완전히 산산조각 낼 것이 뻔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마지막 희망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동네 복지센터의 가족 갈등 해결 워크숍 포스터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포스터의 도발적인 문구가 그녀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무너지기 전에 지금 당장 배우세요. 순자 할머니는 극심한 망설임에 빠졌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곳에 가면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닐까? 민서가 알면 비웃을 텐데. 하지만 손자의 눈물 젖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만 해.
순자 할머니는 인생 최대의 도전을 앞두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워크숍 문을 열자 낯선 시선들이 그녀를 꿰뚫었습니다. 젊은 상담사, 차가운 시선들, 숨막히는 긴장감. 이 모든 것이 순자 할머니에게는 상상도 못할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족을 위해 이 불지옥에 뛰어들었습니다. 워크숍은 순자 할머니에게 충격적인 신세계였습니다. 젊은 상담가가 공감의 대화라는 황당한 개념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게 갈등 해결의 마법 열쇠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공감. 민서 같은 독사한테 그런 게 통할 리가 없잖아. 다른 참가자들의 처참한 사연들도 순자 할머니를 절망시켰습니다. 한 여성은 며느리가 집을 완전히 장악해 노예처럼 산다고 울부짖었고 또 다른 이는 자식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다며 오열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기적을 바라는 거지? 민서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운명처럼 워크숍 두 번째 날 순자 할머니는 영희 할머니라는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지옥 같은 고부 갈등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생존자였습니다. 나도 며느리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 한 번은 일부러 며느리 좋아하는 옷을 망가뜨렸지. 하지만 그건 더 큰 재앙만 불렀어. 결국 내가 먼저 공감하고 단호하게 내 경계선을 그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 영희 할머니의 충격적인 고백이 순자 할머니의 영혼에 불을 질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민서에게 강력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민서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말해봐. 하지만 민서는 더 날카로운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순자 할머니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이다. 그 순간 영희 할머니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복수는 독약이야. 공감과 단호함으로 싸워. 순자 할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공감이라는 미지의 무기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결정적 대화에서 순자 할머니는 충격적인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용기를 짜내어 물었습니다. 민서야,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나에게 솔직히 말해봐. 민서는 처음에는 얼음벽처럼 차갑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진심 어린 눈빛이 그 벽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민서는 폭풍우처럼 눈물을 쏟아내며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에서 곧 잘릴지도 몰라요. 매일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이 육아까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번개에 맞은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민서가 나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 민서도 나처럼 절벽 끝에 서 있었던 거야. 민서는 매일 직장에서 상사에게 무시당하고 밤새 뒤척이며 육아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를 향한 날카로운 말투는 그 절망적인 상황의 폭발이었던 것입니다. 순자 할머니의 가슴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던가. 민서의 고통을 전혀 보지 못했어. 워크숍에서 배운 공감의 힘이 드디어 빛을 발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민서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순간 갈등의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결단을 내렸어요. 민서에게 먼저 사과하고 단호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죠. 어느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민서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서야, 내가 너 마음을 몰랐구나. 미안해. 하지만 나도 이 집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싶어. 이 말은 순자 할머니에게 엄청난 대가를 요구했어요. 평생 지켜온 자존심, 내가 맞아라는 고집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였죠. 그 순간은 순자 할머니의 가슴을 찢었어요. 민서 씨도 처음엔 당황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진심이 마음을 움직였죠. 민서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봐요. 순자 할머니는 또 다른 대가를 치렀어요. 민서의 경계를 단호히 존중하기로 한 거예요. 예전엔 손자의 육아에 지나치게 간섭했죠. 이제는 민서의 의견을 먼저 묻습니다. 민서야, 손자 간식 뭐가 좋을까? 이 변화는 순자 할머니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이 희생이 가족을 되살렸죠. 순자 할머니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여전히 손자의 밥을 챙기고 집안일을 돕죠.
하지만 이제 민서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서는 순자 할머니에게 직장의 고민을 털어놓고 손자의 유치원 소식을 공유해요. 한 번은 민서가 순자 할머니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죠. 어머니, 요즘 집이 정말 따뜻해요. 순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손자가 할머니, 엄마랑 같이 놀자 라고 외칠 때 순자 할머니의 가슴은 행복으로 터질 것 같았죠. 일상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은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해졌어요. 순자 할머니는 이 새로운 일상이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하다고 느꼈어요. 순자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분노하고 상처받았죠. 하지만 이제는 공감과 단호함으로 갈등을 풀어냅니다. 순자 할머니의 변화는 가족 모두를 되살렸어요. 손자는 더 밝아졌고 민서는 더 자주 웃어요. 집안은 이제 사랑과 웃음으로 넘쳐납니다. 이제 순자 할머니가 터득한 며느리와 갈등 없이 지내는 3가지 비결을 공개합니다. 첫째, 공감으로 마음 열기. 며느리의 말을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며느리가 요즘 너무 바빠요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정말 힘들겠네. 무슨 일인지 말해줄래? 이 공감이 며느리의 마음을 열고 갈등을 녹입니다. 둘째, 단호히 경계 세우기. 며느리의 육아나 생활 방식을 존중하되 당신의 입장도 분명히 밝히세요. 예를 들어, 민서야, 손자 밥은 내가 챙기고 싶다면 그렇게 해. 하지만 나도 가족으로서 존중받고 싶어. 이 단호함이 갈등을 막아줍니다. 셋째, 전략적 친절로 반격하기. 작은 친절로 며느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세요. 예를 들어 민서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챙겨주거나 오늘 정말 예쁘네 라고 말해보세요. 이 친절은 며느리의 방어벽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고부 갈등은 가슴을 찢는 전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공감과 단호함, 전략적 친절로 여러분도 순자 할머니처럼 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혜의 등불은 여러분의 노후를 더 뜨겁고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매일 중요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더 많은 지혜를 만나보세요. 당신의 사연을 비공개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